오늘 오전 윤 대통령이 30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1차 표결이 있었던 지난 주말 7일 2분짜리 담화 이후 닷새 만에 입장 표명이 있는데요. 지난번 사과하고 임기와 국정을 일임하겠다던 태도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직격 토론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장성호 교수님은 조금 늦으시는 것 같아요. 잠시 오시면 같이 또 여쭙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그 담화 내용 보셨죠? 네, 봤습니다. 30분가량 되는 분량이고 녹화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보입니다. 사전에 녹화된 내용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 비상계엄에 대한 이제 입장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30분 정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작심한데 야당에 대한 강한 비판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 야당의 예선 삭감이라든지 일단 탄핵 시도를 국헌 문란 행위로 이제 주장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또 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로 사법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놨는데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탄핵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하나는 이제 법적 대응을 좀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담화의 내용을 보면 본인이 계엄을 선포한 게 정당하다는 부분을 많은 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원인이 야당이 결국은 그런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 행위란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어제 윤상현 의원이 또 인터뷰에서 했던 말과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제 많이 반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점과 연계해서 본다고 하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서 본인의 논리를 주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야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얘기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는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통치행위는 본인이 계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법률적으로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계엄을 선포하는 건 그건 뭐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그러면 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헌법에 유린하는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법률의 정문으로 위배된다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국민들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이 운영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걸 방해하는 행위를 위헌으로 보고 있고 반헌법적 행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대통령의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이 국회인데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정문을 봉쇄하고 문들을 봉쇄하고 군인을 투입해서 국회가 군합발에 짓밟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했다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내란인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통치행위 하나로 했다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면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률적 판단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내란죄 성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도의 통치행위도 법과 헌법을 지켜야 된다. 그럼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장 교수님이 그 사이에 오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시느라고 좀 늦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전에 있었던 대통령 담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던가요? 그 지난번에 비상계엄 선포 때 뭐 여러 가지 포고령도 나와 있지만 그 취지와 목적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죠. 이것에 대해서 발동을 했고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있어서 바로 해제가 되고 그 이후에 국회 무장병력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하게 검찰과 경찰, 공수처 정말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수면 위로 이 팩트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담화를 통해서 보면은 지난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이다. 이렇게 이제 뭐 담화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이것이 헌법적이라든가 야당에서 주장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내란죄라든가 그러면 헌재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다퉈보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원론적인 뭐 말씀을 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제 헌재로 가든 뭐 다른 식으로 가든 결국은 헌법상에 규정된 예.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수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반드시 탄핵을 시켜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예. 그리고 헌법의 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서 대통령을 파면시키겠다. 이것이 민주당의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네. 그러면서 한 뭐 23분인가요? 예. 대국민 29분? 예. 29분 예. 대국민 담화를 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것이 헌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예. 탄핵 심판에 대비한 듯하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자신을 향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이제 내란죄의 이제 수괴로 지금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래서 그 내란죄라면서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수사팀을 향한 불만도 표출이 좀 된 것 같아요. 향후 수사라든지 여론은 어떤 좀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국민들은 저 담화를 들으면서 국민들 가슴에 염장을 지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해서 인정은 전혀 하지 않고 본인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본인도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그건 나쁜 수사고 이재명 대표나 다른 정치인을 수사하면 그건 좋은 수사입니까? 오늘도 이재명 대표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전 뭐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건 정당한 거고 본인에 대한 수사는 잘못된 수사입니까? 똑같은 검찰인데 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광란의 칼춤이라뇨. 저는요 내란이라고 저는 명확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군인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경찰을 동원해서 문을 봉쇄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다 두 눈 뜨고 국민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예. 그걸 대통령이 지시장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경찰청장을 미리 불러가지고 뭐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을 것이고 또 특전사령관이나 이런 사령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면 내란이 명확하죠. 그게 어떻게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야당이 여러 가지 했던 법적인 어떤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다 문제라고 몰고 가시던데 본인은 거부권 25번 행사했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본인과 본인 가족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특검법마저도 거부권을 행해서 이해 충돌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걸 그래도 참고 있는 이유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체?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건 국민이에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역할을 하는 걸 그걸 가지고서 무슨 광란의 칼춤이니 또는 뭐 이게 불법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법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라면 그런 얘기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시점에서 담화를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이제는 이제 탄핵이 이번 주말에 뭐 지금 시간 토요일 오후 정해지죠. 5시. 근데 또 당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룰지 모르기 때문에 탄핵을 가서 직무 정지가 되면 입장 발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만약에 가결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전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퉈 보겠다. 그렇게 뭐 법적인 뭐 대응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좀 전에 그리고 여기 광남의 칼춤이라는 것은 저는 야당을 향해서 했다고 봅니다. 뭐 정치권을 향해서 왜냐하면 아까 성명에 보면 본인을 내란죄라고 얘기하는데 국정마비와 국헌문란 뭐 이런 것들은 야당이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엄 선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와 목적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가면. 그래서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야당의 이런 국정마비 사태 이것이 헌법 제75조에 보면은 공공질서 유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연결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나름대로 이 헌법에 보장된 비상대권이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뭐 내란이고 위헌이고 뭐 그렇게 됐기 때문에 탄핵돼야 된다, 직무정지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양쪽이 부딪히는 지점이 있으면 그것은 뭐 법적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향후 거취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없었지만 대체로 뭐 탄핵에 이제 대비하는 그런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본인도 이제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 싸워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담화와 관련해서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담화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제안하고 즉시 직무정지를 주장을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의총을 열어서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선출하기 전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끼리 상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설전 요구하는 그런 이제 모습까지 연출이 됐는데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거의 분당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한동훈 대표는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한 거기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 한동훈 대표가 그 TF에서 생각에는 두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진 하야를 2월이나 3월에 하고 4월이나 5월에 대선을 치르자 이걸 아마 제안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제안이 거절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제 찬성적으로 돌아선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국민의힘 그 의원총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같이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이제 탄핵을 추진할 겁니다. 본인도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친윤계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선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 방법까지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의 이 상황을 보면 한동훈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친윤계가 다시 당권을 잡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시도를 할 가능성이 그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탄핵 이후에 이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 주말에 토요일에 있을 탄핵 표결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이제 낼지 지금 어차피 뭐 한 목소리 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성동 의원이 72표를 얻었더라고요. 108명 중에서요. 뭐 우리 교수님께서 국민의힘 정치적인 책임 다 져야 됩니다. 대통령의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 일상생활이라든가 기본권을 이제 제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당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의원직 사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대표가 저는 이번 탄핵이 가결되건 아니면 그 전이라도 당에서 책임질 사람은 당대표밖에 없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저런 모습은 상당히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물과 기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하고 몇 명, 열 몇 명은 당의 어떤 당론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친윤이라든가 당의 대부분 80명 정도는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걸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대표가 사퇴를 안 하면 지도부가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탈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비례대표가 대부분이고 한두 명이 탈당하면 하겠는데 결국은 지도부 붕괴되면 없어지는 것은 한동훈 대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리위에서 해가지고 제명하고 상당히 힘없는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을 장악하고 먼저 해야죠. 그래서 언론을 대동하게 들어가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그 자리에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국민의힘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된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 같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뭐 저는 그렇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당도 당 나름대로 이제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이대로 이제 당도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아까 인사에서 본인의 이제 임기와 관련된 것 같은데 어쩌면 일찍 치러질지 모르는 대선과 관련해서 그것까지 준비를 마치고 자신은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최종적으로 이제 당 입장에서 결론을 낼지 어쨌든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쪽으로 후폭풍이 상당히 지금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릴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앞당겨질 것 같기도 했는데 토요일 오후 5시에 일단은 표결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오늘 또 특검법 내란 혐의 조사를 이제 일반 특검법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네 번째 특검법도 오늘 통과될 전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장관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또 처리할 예정인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늘 대통령 담화가 이번 주말에 표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저는 될까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찬성으로 더 많이 돌아설 수 있는 더 기회가 될 돌아설 수 있다? 겁니다. 예.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전혀 반성을 안 해요. 본인이 예.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불안감과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고 대통령 탄핵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본인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집회에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쪽에서는 이거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저는 친윤 그룹도 일정 부분 대통령이 아까 담아 들어보니까 뭐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친윤도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탄핵은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뭐 두 가지 그 특검법안 또 통과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데는 예를 들면 오늘 만약에 김건희 씨 특검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계엄 관련된 특검법이 통과되면 탄핵 이후에 아마 이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국회에서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서 정부로 보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면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권한대행이 이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압박을 받겠죠, 물론. 아마 정부 국민의힘의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권한대행이 지금으로서는 한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요. 그거를 국민들의 여망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상설특검으로 지금 통과는 돼 있지만 실제로 상설특검은 수사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래서 일반 특검으로 이 계엄 관련된 내란 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말에 탄핵 표결은 뭐 가결적으로 이제 전망을 해주셨고 오늘 이제 통과가 이제 유력시 되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특검법, 내란 특검법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 네 번째 특검법도 통과돼서 권한 대행이 이제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제가 누드이 말씀드리지만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혁명을 성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혁명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 지금 특검에 대해서 계속 대통령이라든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적이다. 그런 것이 아니습니까? 민주당이 추천해서 민주당이 다시 반려하면 다시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이 위헌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헌적인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는 것이 특검의 원리인데 아무리 이런 비상시국이지만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상의한 게 있습니까? 민주당의 일당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가는 구성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것이 이번 비상계엄을 이런 것 때문에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주지 않게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 특검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헌법적인 테두리 내서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인데요. 피선거권 징역이 2년이었는데 이제 그대로 확정이 된 거고 피선거권 5년 이제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수감이 이제 며칠 안에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백선희 정책위원이 그 자리를 승계하는데 아마 중앙선관위 의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바로 내일 모레 표결까지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299명인 상태에서 그래서 이탈표는 9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구속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탄핵 관련된 문제나 현재 정국 과정에서 조국 혁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거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부 이제 조국 혁신당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게 물론 대표가 구속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거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승계를 하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표결 전까지는 안 될 수 있겠지만 바로 승계가 이루어지면 의원 수도 별 변화가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현재는 인데 또 다음으로 대표를 맡을 사람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 조국 대표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이지만 네. 추후에 어떻게 이제 바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구속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또 조기 대선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이제 누가 또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지금의 이 상황은 그냥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법에서 판단한 내용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흔들림 없이 아마도 김선민 권한대행 체제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저는 해주셨고요. 상당히 큰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국 혁신당 아니면 조국 전체적인 혁신당뿐만 야권. 아니고 진보 진영 전체가 그리고 이거의 어떤 시소 게임처럼 이 사태를 보고 조국 대표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여론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론전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장외에서 민주당 지지층 그다음에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장외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적인 지지층도 상당히 장외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어필하고 싶을 겁니다. 봐라. 이렇게 대법원도 법원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참고 기다려보자. 그런 것이 여권 지지층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이것이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권으로서는 이제 정치권에도 어떤 여야의 어떤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